반갑습니다. 출발되고 댕진 수요일 2부로 들어왔습니다. 최고운전 프로젝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신건 기자와 함께 교통사고 다발지 합동점검 내용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사고 제보가 하나 올라와 있어서요. 박건형 통신원의 제보인데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대구대학교 방향 견흥 2교 여기 한 200m 못 미친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해서 소형 승용차 접촉사고 있습니다. 운전자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예,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아유, 예. 지난주에 신건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에 이어서 오늘은 고령자 교통사고 다발지 현장 점검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수성구의 CG 광장약국 부근을 다녀왔는데요. 이곳이 교통사고 다발지로 선정된 이유를 먼저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소영 차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CG 광장약국 부근은 어르신 보행사고 다발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총 사고 9건 중에 사망사고도 한 건이 있고 3건 정도가 그 시내버스의 차량 차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을 하거나 그 차량을 회피하려고 난 그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몇 건이 있었고요. 나머지 2건은 이제 자전거와 차람 사고였는데 실제 자전거 도로상을 그 가는 보행자를 추돌한 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한 도로에서 사고가 9건이나 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도로에서만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3가지가 꼽혔는데요. 네네. 가장 먼저 이 주변에 노점이 많아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하. 이 상인들이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고 그리고 다시 싣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이 현장 점검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성구에서 주정차 없앨 수 없잖아요. 노점상이 계속 요일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돈 내고 말겠다 이동 안 하면 하루에 한 번밖에 단속이 안 됩니다. 어차피 하루 걸린 돈이 단속하는 비용보다 싸다. 임대료나 뭐 이런 걸 다 감안하면 단속 비용 4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다음에 뭐 20% 할인 받으면 3만 2천 원. 정체가 되면은 주정차를 단속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아침 시간에는 또 안 하시거든. 출근 시간에는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면에 주차 금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문자로 다 돼 있죠. 다 돼 있는데 하니까 저기 카메라도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나 사고는 대체 보면 띄엄띄엄 사고잖아요. 운전의 패턴이나 보행자 속수 의식의 문제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거까지 시설로 커버하기에는 좀 약하다. 아, 그렇구나. 이게 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군요. 네, 제가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 굉장히 도로가를 따라서 많은 차들이 이제 불법 주정차를 이제 하면서 네네. 노점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도로가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가 돼 있다 보니까 네. 버스들이 정류장에 진입할 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노점을 차린 차량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움직이거나 또 차와 차 사이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버스 승객들이 하차를 위해서 서 있다가 갑자기 사버리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고가 이 도로에서만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저 생계하고 직결된 면도 있어서 그렇죠. 이게 쉽지만은 않겠는데요. 네, 이 현장 점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소영 차장에게 어떤 결론이 도출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다 달려 있고 워낙 상가단지가 많아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이제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시설적인 보완은 없는 걸로 되고. 다른 시설적인 보완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된다. 시설적 보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지키지를 않으니까 이게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얼마 전에 서울 도남동에서 이 버스가 주차돼 있던 경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이
과거에도 계속 같은 위치에 불법 주정차를 한 사진을 이 누리꾼들이 찾아내면서 이 차주에 대한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자사보험사에 접수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보험 사고를 조사해봤더니요. 네네네. 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서 유발된 사고가 1,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사보험사 한 곳에서만 접수된 사고가 이 정도니까 실제 사고는 아무래도 더 많겠죠. 그렇겠죠. 이 불법 주정차, 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불법 주정차에 이어 두 번째 문제점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네, 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같이 조성된 곳이거든요. 이 도로가. 그런데 도로가 한 번 조성이 되면 거의 바뀌지 않는데 이 법이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법이 바뀌면서 유발된 사고인데 현장 점검에서 나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이제 두 건이 났는데 요 고도상에 보면 자전거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자전거 도로가 실제로 보행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자전거 도로고 이만큼이 도로. 여기 이제 사도에 있는 인도로 딸려 있고 여기 대부분 지작물로 이제 주정차를 막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보행자가 여기 자전거 도로 위를 보행을 하거든요.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뒤에서 와서 주행하면서 가는 보행자가 후미를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단속의 방법이 없겠구나. 보행자가 워낙 많은데 자전거 도로를 빼고 나면은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가 자전거 도로 위를 걷는 보행자하고 상충 사고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없어져가면 난리 나겠죠. 이 방향성이 있네요. 보니까. 2.4m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2m 안 되겠네. 아마 이 새로운 기준에는 네. 방향이 안 맞을 거예요. 새로운 기준은 2.4m 해야지 왕복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2m라서 이걸 양방으로 했을 거예요. 지금은 단방향으로 하는 게 일방향으로 하는 자전거 도로가 잘 없거든요. 보도 위에는 다 양방향으로 보냈어요. 방향성을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들어보니까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엉키는 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막 그려지는데요. 예, 그런 도로가 생각보다 좀 많죠. 이 자전거 도로를 가장 바깥 차로에 조성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장 바깥 차로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버스들이 정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아 그렇죠. 네, 지금으로서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쪽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또 뭡니까? 네, 이 달구벌대로에서 이 좁은 골목, 이 이면 도로로 진입을 할 텐데요. 이곳은 주차장이 많은 데다가 도로가 평탄하지가 않고 또 살짝 언덕이 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운전자 입장에선 사각지대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현장 점검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사로잖아. 보행자는 당연히 내 길이니까 내 맘대로 간다. 근데 운전자가 핸들 꺾으면 조향할 때 차 핸들 꺾을 때 차 안에서 바깥에 사람을 보고 멈춰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커멓잖아. 길바닥이. 밝은 옷을 입기 전까지는 특히 이제 우산 쓰고 비 온 날 가봐. 어둑어둑해지고 안 보여. 골목이 너무 많아.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그러니까 차가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보면 보행자를 살펴야 되는데 그게 거기가 단차도 평등한 것도 아니고 이게 내려가 단차야. 그래서 시그가 좀 나빠. 근데 보행자 우선도로가 이제 실효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아니 길바닥이 시커머니까 네. 도망 빼기 칠해가지고 도망 표정해서 네. 사람 보행자는 눈에 띄게 만들자는 취지예요. 속도 내자는 건 아니고. 네. 그 이면도로에 그 십자 네. 십자 T자 있잖아요. 네, 그 노면 그거 바뀐-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간선도로 속도 인식이 60 이상 넘게 빠졌고 앞 큰 도로가. 네, 지금 그러면 이면도로 들어올 때 속도 떨어뜨려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마저 걱정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이면 도로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이 그래요. 보행자와 차량이 섞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위험이 높은 건데요. 이 문제는 이런 이면 도로에는 주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 세 가지 모두 다 만만치 않은 문제점인데 네. 이 도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한국도로교통단 안소영 차장에게 어떤 결론이 도출됐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차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랑 주행하는 차량이랑 보행자가 굉장히 섞여가지고 혼재돼서 어르신들 통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인 달구벌대로 60에서 30엔 이면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의 속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가속방지턱이라던가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유출입구 그 곡각부에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길 가장자리선을 연장하고, 이면도로 상에 마주하고 교차되는 구도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리막이라 시거가 안 좋아서 거기에도 이제 교차로의 형태를 노면으로 표시해가지고 차량들이 감속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요. 뭐 들을 때는 상당히 답답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개선안을 또 도출은 했네요. 그죠? 네, 이 제가 현장 점검을 같이 돌아보니까 네. 교통사고 다발질을 개선하려면 이 사유지이거나 또는 노점상 같은 환경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우리가 할 수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런 제약된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내고 또 좀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 신건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운전 프로젝트 지금까지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